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말이죠. 지난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공무원 9급 영어시험 문제의 독해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해설을 겸해서 한번 문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조금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 소위 말해서 읽기를 해야 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가 읽으려면 좀 빨리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빨리 읽기보다는 일단은 정확한 읽기를 여러분들이 선행이 되어야만 우리가 독해를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서 여기에다가 경험을 붙이면 자동적으로 속도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읽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은 정확하게 읽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번 문제입니다. 이제 9번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지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다시 보면 독해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주로 평서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평서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끊어 읽으면 좋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목표예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해석을 하는데 이 문장이 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 이런 것들을 조금 숙달을 시켜보고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나름대로의 읽기의 원칙을 한번 만들어 가보는 이런 과정을 겪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독해 지문에 나온 문장들은 주로 평서문이고, 평서문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주어로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이제 주어로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주어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커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사적인 것들이 주어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면, 주어 다음에 자신 있으면 동사가 나온다고 말을 하는 거고, 동사 앞에 조동사가 있거나 부사가 있을 때 서술어가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동사. 조금 커진다고 느끼면 뭐라고 말할까요? 서술어라고 말하면서 동사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주어 다음에 동사도 아니고 서술어도 아니면 우리가 무엇이 나왔다고 말을 할까요? 수식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식어라고 느끼는 순간, 이제 이런 거잖아요. 수식어의 형태가 뭐고
수식어가 어디쯤일까? 이런 걸 느끼는 습관이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무엇을 찾아 나서거나 서술어, 무엇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 동사. 이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지문들은 주로 우리가 평서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지문들은,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 주로 평서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평서문이 첫째 어떻게 시작이 될까? 이제 우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될까 했더니 첫 문장을 보면서 assertive behavior라는 주어로 시작하고 있고, 또 둘째 문장도 it이라는 주어로 시작하고 있고, 셋째 문장도 people이라는 주어로 시작하고 있고, 다만 이제 넷째 문장은 접속어를 부사로 빼고 aggressive behavior라는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 문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those라는 주어로 시작했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접속 부사를 지나서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 문장도 역시 주어로 시작을 한 이런 문장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지문을 보면 문장 시작은 당연히 무엇으로 시작을 한다? 주어 나오기 전 접속 부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주어 다음엔 무엇이 나오나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주어 다음엔 무엇이 나오나 하고 살펴봤더니 1. 주어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은 그야말로 맞다나 동사가 나왔다. 두 번째 문장도 동사가 나왔다.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은 수식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수식어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네 번째 문장은 접속어 빼고 주어 다음에 역시 동사가 나왔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니까 those라는 주어 다음에 ing는 또 뭐의 상태일까? 수식어의 상태라고 보여진다. 그 다음 문장도 주어 다음에 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주어 다음에는 주로 무엇이 등장을 했지만 동사,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 수식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문장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외로 그냥 쉽게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전개를 하는 방식도 의외로 그냥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를 주는, 수식어는 뭐 가끔 있는 이런 정도의 난이도라고 여겨지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실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문장은 주어로 시작해서 주어를 끊어 읽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주어 다음에 무엇이 나왔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습관처럼 문장은 뭐로 시작했지? 주어로 시작했구나. 주어를 읽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주어를 읽은 다음에 항상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라? 서술어. 뭘 생각하라? 수식어. 이렇게 돼 있는데 주어 다음에 who라는 단어는 이거잖아요. who라는 단어는 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니까 무엇이 뜬 걸까요? 수식어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수식어가 어디까지지? 다음, 수식어가 어떤 형태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생각이잖아요. 수식어가 어디까지지? 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찾으라는 소리와 같나요? 동사를 찾으라는 소리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수식어가 형태가 뭐지? 형태가 뭐지? 라는 말은 이런 거잖아요. 단어로서의 수식어냐, 구로서의 수식어냐, 절로서의 수식어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에 다시 모 자리에, 다시 경험입니다. 모 자리에 수식어. 뭘 보면, 후를 보면 어떤 형태가 된다? 절의 형태가 되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기본적으로 다시 만약에 모 자리에 수식어 자리에 후가 뜨면 이런 것을 관계 대명사라 하고 형용사절이며 후로 인한 형용사절의 크기는 후 이하 동사만큼이 가장 기본적인 크기다. 이런 걸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후 이하 동사가 떴고 타동사라면 assertive behavior skills라는 목적어를 읽어서 형용사절이 수식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 뒤에서 수식어가 나타나면 수식어네 어디까지가 수식어지? 어떤 형태지? 뭐 이런 식의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충고를 드리고요. 자, 근데 그런 경우를 한 문장 더 해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문장 시작을 뭐로 했지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those라는 주어로 시작을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those라는 단어는 이런 거잖아요. those라는 단어는 1. 대명사일 수도 있고 2. 형용사일 수도 있는데 형용사라면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고 those라는 수식을 받는 명사는 복수여야 되는데 오른쪽에 동사가 나오기 전 복수 명사가 없으니까 지금은 those가 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대명사로서의 those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다. 자, 주어 다음에 이제 뭘 따진다고 했습니까? 서술어와 수식어를 따져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의 경험이 바로 뭘까요? 만약 다시 한번 주어 뒤에 뭐하고 서술어 무엇을 가려야 되는데 수식어 주어 뒤에 바로 뭐가 떴다? ing가 뜨면 백발백중 이것을 뭐로서 현재 분사로서 백발백중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수식어다. 그럼 다시 한번 무엇을 끊어 읽었다? 주어 뒤에 뭐가 떴다? ing. 우리는 ing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한다? 현재 분사가 무슨 역할을 했다고 본다? 수식어.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식어를 읽어보세요 라는 말은 두 가지. ing 속에 있는 동사만큼이 수식어겠지요. 그래서 ing 속에 있는 동사 이게 뭐니까 타동사라면 타동사는 명사를 목적어 삼아서 이만큼이 수식어일 거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타날 때까지 가는 건가요?
동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문장이 주어로 시작됐다면 일단 주어만 읽고 일단 숨쉬게 하는 습관을 가져보라. 두 번째, 숨쉬기를 하면서 서술어와 수식어를 판단하는 습관을 들여보라. 세 번째, 수식어라면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가 수식어인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다시 한번 문장은 어떻게 시작되었냐 그랬더니 만약에 평서문의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서문의 경우 우리가 부사가 나올 수는 있지만 대체로 주어로 시작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주어를 끊어 읽고 서술어와 수식어를 판단하고 수식어라면 서술어 즉 서술어 속의 동사를 판단해 보라. 이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전개를 해 본다면 자 이제 가볼까요? 1.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고 주어 다음엔 동사가 나왔는데 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나요?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뭐였나요? 그러면 동사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타동사와 자동사를 가려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동사가 나왔고 타동사가 많을 테니까 우리는 타동사의 목적어를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 앞에 막아라, 전치사 앞에 막아라. 그랬더니 이 문장은 굉장히 간단한 문장 같았는데 의외로 문장이 길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길어진 이유가 뭘까 하면 어쨌든 타동사의 목적어를 읽었다. 어쨌든 전치사에 자르면 전치사는 명사를 찾아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는다. 그랬더니 역시 문장의 길어진 원인 중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 등위 접속사다. 등위 접속사는 하는 일이 뭐다? 연결을 한다는 것은 어디를 먼저 보라? 오른쪽을 보니까 뭐가 보인다? ing. 그런 다음에 어디를 봐라? 왼쪽에서 뭐가 보인다? ing.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이 and는 이거 아니에요? 이 and는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ssertive behavior, 뭔가 주장을 하는 행동은 involves, 포함하는데 standing up 하는 걸 포함하고 express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하는 게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기대하다가 ing를 만나면 이를 뭐라 하고 동명사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동명사를 만나면 동명사는 ing 속에 있는 동사만큼을 읽어줘야 한다라는 말은 동명사 속에 포함된 동사 express의 목적어를 읽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뭐 앞에 막으면 좋다, 전치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도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이 문장은 주어, 동사 이것까지는 어려운 게 없는데 갑자기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 중에는 1. 무엇에 대한 처리 능력이 참 필요하다. 등위 접속사다. 말씀드렸듯이 등위 접속사가 지금 2번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잖아요. 지금 등위 접속사가 2번이 나타나는데 요 등위 접속사는 요것과 요것을 연결하는 짧은 분위기의 그런 등위 접속사였다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등위 접속사는 이만큼의 목적어와 이만큼의 목적어를 연결하는 상당히 길어지는 등위 접속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등위 접속사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 두 번째 역시 동명사라는 준동사에 대한 읽기 개념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거잖아요.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역시 무엇을 활용하는 방법이 참 도움이 된다. 전치사.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이는 전치사고 명사를 찾아서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여기서 끊어읽은 이유가 이 단어를 보면서 접속사로서 절을 끊어있는 것이 좋다라면 또 네 번째, 무엇에 대한 느낌이 항상 필요한가요? 접속사로 인한 절을 느끼는 개념이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어도 쉬웠고 동사도 쉬웠지만 갑자기 이 문장이 길어진 원인 중에 하나, 타동사의 목적어에 동명사 떴다, 그 동명사를 등위 접속사가 연결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도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 문장도 보면 문장은 당연히 주어로 시작했고 망설일 것도 없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뜬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비동사가 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동사를 뭐라고 할까요? is라는 것을 우린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비동사라고 한다. 비동사는 속칭 몇 형식 문장을 이룰까요? 2형식 문장을 이룬다. 2형식 문장이라는 건 뭐가 필요할까요? 주격 보호다. 주격 보호 자리에 어라는 관사가 떴으니까 뭐까지만 읽으면 될까요? 명사까지만 읽으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 어자 자리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라는 어자 자리에 오브가 뜨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오브가 뜨면 어자 자리에서 오브는 명사와 명사를 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더니 다시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를 읽었더니 오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브 뒤에는 뭐 한 번 더 읽어라, 명사 한 번 더 읽어라. 그런데 그 명사 자리에 뭐가 떴다? ing가 떴다. 명사 자리에 ing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한다. 그러면 동명사는 얼만큼을 읽을래 했더니 동명사는 ing 속에 있는 동사만큼을 반드시 읽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ing 속 동사가 뭘까요? get이잖아요. get. 그럼 여러분들이 이 get이라는 동사도 굉장히 어려운 동사잖아요. get이라는 동사가 절대 쉬운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get이라는 동사는 소위 말해서 가장 쉬운 게 뭘까요? get은 가장 쉬운 것은 타동사로서 목적어까지 읽는 게 가장 쉽지만 이 get이 그 뒤에 투부정사나 혹은 pp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뭐라고 할까요? 목적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보호 하게 하다. 이 정도니까 지금 이제 다시 가면 get이라는 동사가 the other person이라는 목적어를 지나서 to understand your viewpoint라는 즉 get이라는 타동사가 the other person이라는 목적어 그 다음에 이러한 목적 보호를 가졌으니까 여기까지가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장을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 1. 이 문장의 시작. 이거 뭐 쉬웠다. 다음 2. 문장 시작을 하고 전개는 동사가 나와서 뭐 아주 쉬웠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1. 오브를 배워야 되겠고 2. 동명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셋. get이라는 동사를 항상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이 너의 견해를 이해하게 하는 그러한 어메를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장은 아까도 이제 했던 문장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다. 이 주어 다음에는 수식어가 떴다. 수식어 자리에 관계 대명사가 형용사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동사 중에는 습관적으로 be able to 동사만큼 이렇게 읽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어떤 식의 서술을 읽어보라고요? be able to 동사만큼. 그래서 be able to 동사 중에 타동사의 목적어까지 읽는 거죠. 그래서 가령 conflict situations 그래서 어떤 갈등이 되는 상황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읽을 만큼 읽으면 또다시 무엇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고 전치사 무엇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접속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를 활용할 능력이 되면 정말 쉽게 문장을 다룰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제 이 문장은 1. 접속 부사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주어가 나오며 주어 다음에 동사가 떴는데 이 문장은 아까 첫 문장하고 거의 흡사한 문장이라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involve는 동사고 동사의 기본은 자동사와 타동사를 가리고 타동사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기대하다가 ing는 동명사고 동명사는 ing 속에 있는 동사만큼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동사의 목적어가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뭐가 보이고 등이 접속사가 보이고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니까 지금 등이 접속사는 동명사와 동명사를 연결해서 또 동명사 속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까지 읽으면 또 무엇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전치사. 무엇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이 문장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다시 한번 이 문장은
주어가 나오기 전 간단한 접속 부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고, 주어 다음엔 뭐 자신있게 타동사가 나왔는데, 이것이 길어진 원인 중에는 1.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뜬 것, 이렇게 된 거잖아요. 2. 이 동명사를 등위 접속사가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 다음에 또다시 아무리 길어져도 무엇을 활용하면 전치사와 또 무엇을 활용하면 접속사를 활용하면 끊어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장은 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죠.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다. 주어 다음에 수식어가 나왔고 주어 뒤에 ing가 뜨면 현재 분사라는 수식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seem은 이거죠. seem은 평생 자동사로서 그 주격 보호를 가지며 to 플러스 동사고, 이것이 타동사겠지만 길이 조절을 위해서 무엇을 느끼면 접속사, 어떤 개념하에 끊어 읽어라 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앞으로 어떤 단어에 조심을 하자. those, 둘, 그 다음에 어떤 단어는 seem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자동사로서 주로 무엇을 가질 수 있다? 주격 보어,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뭐를 느껴서 접속사, 무슨 개념을 느껴서 절, 무엇을 하면 끊어 읽기를 하면 상당히 읽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 자, 이제 이 문장을 보면 다시 1. 이 문장은 접속 부사를 끊어 읽고 주어가 나왔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 것까지는 뭐 별 이상이 없잖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문장의 부사를 끊어 읽고, 커마가 있으면 도움이 되죠. 다음 주어를 끊어 읽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으니 자동사와 타동사를 가리고 타동사라고 판단이 되면 명사를 찾아서 목적어 삼아서 우리가 끊어 읽기를 하면 나머지들은 다 뭐라고 한다? 수식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또다시 수식어 자리에 무엇을 만났나요? ing. 수식어 자리에 ing를 그럼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에 대한 읽기는 똑같습니다. 얼마큼 읽어야 할까요? ing 속에 있는 동사만큼. 그럼 ing 속에 있는 동사가 뭘까요? maintain, 유지하다.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타동사라면 뭘 찾아서? 명사. 뭐로 갈까요? 목적어. 이런 식이잖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는 건,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할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는 관용구처럼 관용구처럼 뭘 알아둘까요? have 다음에 a difficult time,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 difficult time,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 다음에 끊어 읽으면서 무엇이 나온다? ing. 이렇게 나오는 거면 뭐뭐 하는데 혹은 뭐뭐 하느라고, 이런 식이냐. 뭐뭐 하는데 뭐뭐 하느라고 어려움을 겪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원칙적인 끊어 읽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죠. 주어로 시작했다.
동사 나왔다. 이런데 우리가 하나 뭐뭐일 것 같다는 be likely에서 끊어 읽을 수도 있습니다.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이지만 좀 길게 읽는다면 be likely to 동사만큼 이런 식이라면 동사만큼 할 가능성이 있다. 동사만큼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짧게는 be likely에서 끊어 있는 방법이 있지만 길게는 be likely to 동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커마가 보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는데 또 커마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 있을까요? 커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읽어가다가 커마를 만나면 이거잖아요. 커마를 만나면 일단 숨쉬기를 한번 해라.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읽을까 아니면 정말 끊어 읽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읽는다는 말은 왜? 뭔가를 열거하는 중이니까. 정말 끊어 읽은 이유는 왜? 나머지가 수식어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는 순간 지금 여러분들은 커마 오른쪽을 보고 또 커마 왼쪽을 보니까 지금은 또 커마 오른쪽을 또 보고 등이 접속사 더하기 마지막이 나오니까 지금은 뭐라고 생각이 되나요? 열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일까요? to 플러스 동사 하나, 동사 둘, 동사 셋, 그리고 동사 넷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령 이 문장이 길어진 원인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개념도 독해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걸 알 수 있나요? 커마지요. 그래서 그들은 뭐뭐일 것 같다. 동사 하나, 동사 둘, 동사 셋, 그리고 동사 넷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use가 타동사라면 이만큼이 목적어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는 읽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오늘은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이 거의 다 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문장을 길게 만드는 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아까 get이라는 타동사가 오형식을 이루는, 둘 동명사나 현재 분사라는 준동사가 뜨는, 셋 역시 수식어가 많은, 넷 절이 많은, 그러나 다섯 번째 뭐도 있는 거예요? 커마가 열거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야 문장을 잘 읽을 수 있지 않냐. 오늘은 강의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독해를 이 정도로 깐깐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숙달이 될 때 여러분들은 공무원 시험 무조건 합격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